안녕하십니까. V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저번에 의대 준비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약대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약대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을 준비시키면서 어떻게 약대를 준비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약대는 의대 증원에 따라 연쇄작용으로 입결이 전년보다 소폭 하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대는 어떤 학교가 어떻게 뽑고 또 어떤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약대 선발 인원의 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로는 724명, 교과로는 516명, 종합으로는 4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로도 9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선발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교과, 종합,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도 사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낮으면 입결은 올라가고 수능 최저가 높으면 최저 유무에 따라 입결 폭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수학을 포함하느냐, 과학을 포함하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3합 맞춘다고 하면 영탐, 그리고 국어랑 수학 중심으로 맞추는데 내가 만약 수학에 강점이 있다면 수학을 포함하는 덕성여대, 차익과대, 강원대 등을 노려보는 것이 입결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약대를 준비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부분 역시 수능 최저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대 지원자가 바치는 약대를 선택해보자입니다. 특히 경희대 약대, 중앙대 약대의 경우는 의대만큼이나 높은 입결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4개 합을 맞춰야 하는 의대나 혹은 3개 합이 3을 맞춰야 하는 인하대 같은 의대를 쓰고요. 혹시나 수능 최저가 떨어지거나 밀릴 때를 대비해서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이런 수능 최저를 고려하곤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붙고 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경희대도 2023학년도에 약대에서 200%가 넘는 충원율을 보였고요. 중앙대 역시 200% 가까운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경희대 약대, 중앙대 약대 버리고 갈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의대뿐이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의대 중에서도 까다로운 수능 최저를 가진 학교들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는 중앙대와 동일한 3합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경우 3합 5인대의 과탐 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1.3등급에서 1.4등급 사이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제대학교 역시 4합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과, 면접이 32.5%나 있습니다. 목포대는 수학과학 필수고 과학은 게다가 화학이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표면적인 경쟁률보다는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과 싸우게 되는 결과인데요. 한양대 에리카를 보면 2022학년도에 실질 경쟁률이 13.2대 1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이렇게 1.5까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상국립대 입결 나왔는데요. 작년과 한번 볼까요? 7명 선발하는데 133명 지원했습니다. 근데 90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평균 등급 1.39, 80%컷 1.43까지 나오게 됩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3명 중에 55명만이 최저를 충족하고 4명 선발에 11명이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15명이 붙은 거겠죠. 이번 연도 N수생 많아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현역 학생 수능 최저 따기도 어렵겠죠. 내신이 낮으면 수능 최저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 닫고 약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대는 1등급 극 초반이어야 교과가 가능하고 종합은 사교육 힘없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대는 수능 최저의 높낮이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다양하고 1.5등급까지도 합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의대 지원의 연쇄 작용으로 저는 1.5등급보다 더 낮은 학생들이 약대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대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1학년 때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내 맘엔 의대 약대에 있지만 잘 숨기고 생명과학과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마인드로 살아주세요. 그러다가 성적이 1.0이 나왔어. 그러면은 의대 교과, 약대 교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저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1학년 때 1.25등급에서 1.55등급 사이야. 이러면 의대는 교과가 살짝 무섭겠죠. 하지만 약대는 교과나 종합 둘 다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5에서는 1.75등급 사이다. 이러면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애매한 성적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걸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게 내 최선이다 싶으면 스카이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낮은 학과 위주로 설계를 시작해야겠죠. 2학년 끝나고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자, 이제 2학년이 됩니다. 2학년 때 1.0에서 1.25등급을 찍었다. 1학년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교과랑 최저의 비율을 8, 종합의 비율을 2의 비율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대 2는 제가 임의로 잡아준 부분들이고요. 최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과 플러스 최저가 8이라고 잡아준 겁니다. 모든 1.0 극초반 학생들이 생기부가 엄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등급 때 생기부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죠. 1.25등급에서 1.5등급 대 학생들은 약대 종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생명공학처럼 생기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의대처럼 생기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1.5등급에서 1.75등급 대 학생들은 대학 라인 미리 짜봐야 됩니다. 2학년 때요. 똑같은 학과가 서연고 서성한 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라인을 잡아보면서 내가 식품 영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려되는 식품 영양이 없네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라인을 잡아서 어떤 것들을 더 어필해야 하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3학년이 되면 이과는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ABC 나오는 거는 당연히 A 받아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저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설령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능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의대에 가면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1년, 2년 공부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1.25등급 때부터는 최저 3개 준비, 그리고 등급으로 나오는 미적분, ABC로 나오는 화투, 생투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A는 당연하겠고요. 원점수, 세특 정말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1.5등급 때부터는 이 3가지 등급 구간에서 가장 생기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카이를 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약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생활기록부 약대인데 수능 최저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만약 수능 최저가 없다면 서류의 충성도 구성이 얼마나 깊을까요? 하지만 일반고에서 약대를 중점으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준비하는 일반고 친구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가능하면 있는 쪽인 대학을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더 좋은 생기부를 위해서 전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출문제를 활용한 수행평가 탐구 방법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홈페이지에 가보면 과거의 약학대학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면접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이러한 문제를 만들고 면접을 보게 한다는 것은 미래 약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 어떤 탐구 활동이 들어갈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꼭 확인하고 생기부에 넣어주세요. 이 7년치의 화학, 생명 문제들이 본인 생기부에 연관 보고서로 들어가 있다면 누구보다 멋진 생기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약대에서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만 약 표시해놨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식물의약품 자원학을 어필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에 한의학과와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두 번째는 병태생리학과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미생물학 그리고 유기화학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랍니다.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의약품 합성을 하진 못하더라도 원리 정도라도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고교 활동에서 어필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1학년, 2학년 때 앞서 말씀드린 탐구 과정이 끝났다면 이를 심화하여 다음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대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영양학과 세포생물학에 대해서도 탐구하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식물을 활용한 약 개발을 심화한다면 한방조제학과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서도 탐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약대를 간다고 생기부에 약이 도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필할 건지부터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를 할 때 어떤 탐구를 해야 하고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와 마찬가지로 교과와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1, 화2의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화1에서 이렇게 본다면 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화 반응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인데 약 코팅 및 보관에 사용되는 산화 방지제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달팽이 크림이다, 수분 크림이다, 뭐다 이런 게 참 많은데요. 피부의 pH와 수분 보유도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사실 화1에서는 약대 탐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학이란 과목 자체가 약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화2에서는 삼투압 현상이 있는데요. 이를 붙이는 파스의 삼투압 원리와 마취에 대한 원리를 공부해 보면서 마취에 대한 심화로 연결도 가능할 것이고요. 렌즈 많이 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응 속도를 학습하면서 단백질 흡착 반응 속도와 렌즈의 단백질 제거 원리 및 안약에 대해서도 심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소는 추후에 우리 생명과 연계해서 우리 아버님들 술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숙취 해소제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당분해 효소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대는 생명도 잘해야 되는데요. 뇌 분비계 호르몬, 신경계 질환, 호르몬 질환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감정 조절 호르몬, 세로토닌과 우울증 치료에 대한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는 면역계를 어필해 주시되 자연살해 세포와 T세포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NA와 유전자, 유전병에 대해서 유전병 치료와 단백질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을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발효 등을 학습하고 포도당 분포 분석 및 기능성 식품 영양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효소와 기질에서는 앞서 생1에서 한 헛개나무를 심화하고 숙취 해소제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약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 수송과 화학 삼투의 경우는 인산에 대한 강한 어필을 통해서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2학년 탐구활동을 크게 11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 과목만 학습했는데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생기부는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에서도 큰 매력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탐구활동을 응용해서 교과를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책도 읽고 성취 결과물을 만들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3학년 됐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들 중에서 본인이 부족한 활동이나 약학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유기화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화투세특이 유기화학 넣어야겠네. 식물에 대한 추출물은 아까 헛개나무에서 좀 한 것 같고, 약품 분석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네? 그럼 이 부분들은 뭐 진로나 생명에 넣어야겠다. 면역은 아까 전에 우리 방어 이야기할 때 한 것 같고, 합성학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실험 방법 정도만 동아리에 넣어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넣고 많으면 줄이고, 성적이 떨어졌다 싶으면 1학년, 2학년 탐구활동에서 심화만 해서 생명과학 원래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 약대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생기부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본인이 3년의 활동을 준비하고 생활기록부를 쫙 펼쳐 보십시오. 이게 이거 약대생기부 아닌 것 같은데 의대생기부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든 학문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준비하더라도 생명과 떼어낼 수 없으며 치대를 준비하더라도 식품과 생명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약사 없이 일할 수 없듯이 약대를 준비할 때도 의대와 아예 다른 생기부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제일 좋은 생기부는 융합되고 다채로운 색깔을 내지만 3학년 생기부는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떤 약을 제조하고 개발하여 어떤 약사가 되고자 하는지를 보이는 생기부가 가장 중요한 생기부일 것입니다. 약대를 준비하는 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이 영상 보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약대 진학에 답답한 친구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약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대학 합격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